이번 영상에서 저희가 알아볼 것은 펑션의 파트 2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리커션 하는 거, 함수 자기 자신을 이제 부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퍼스트 클래스 멤버로서의 함수를 좀 소개를 합니다. 그다음에 펑션 익스프레션 표현하는 어떻게 이제 표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자기 여느 함수에 대한 것을 그 싱크로너스하게 동작하느냐 에이싱크로너스 동작하는 콜백 걔를 불려지는 거에 대한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어로라고 해서 이제 화살표 모양으로 표현 함수를 정의를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가 상당히 간략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함수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은 좀 자유롭게 써볼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first class member라고 하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변수처럼 쓰고 싶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변수처럼 쓰면서 야, 더 간단하게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화살표 갖고 나서 쓰는 표현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어로로 표시 안 하고 아까 저희 앞에서 저기 5.1 섹션 5.1에서 브레이스 브래킷 중괄호인가요?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 그냥 선언할래라고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제 코드가 간단할 때에는 굳이 이렇게 뭐 가로로 해서 세 줄을까지 들어갈 게 아니라 그냥 한 줄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어로 펑션을 사용하는 함수에 정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하나의 팁이에요. 파라미터 밸리데이션. 펑션이 이제 파라미터를 입력을 해서 함수를 부릅니다. 함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실행이 되죠. 근데 그 값이 제대로 돼인지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게 되면 뭐 일반적인 내용인데 return이라고 하는 함수, return이라고 하게 되면은 뭔가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거였었어요.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만나게 되면 그래서 interrupt 하는 거죠. 함수를 interrupt 하는 경우에는 에러가 났을 때 그럼 좋겠죠. 에러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한 것을 interrupt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제일 체크해야 되는 게 함수가 에 대한 파라미터가 밸리데이션 하는가 그 값이 적절한 값이 왔는가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레이에 대한 얘기를 했네요. 앞에 맨 마지막 이그젠플 혹시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네임즈 해가지고 네임즈에 거기에 4개의 멤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존, 이브 뭐 그 4개에 대한 어레이를 넘겨주고 거기서 get array integer였나요? 아, 참. 그냥 볼게요. 안 보고 나서 하려니까 어려운데.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래서 여기 보면 get element index 해가지고 여기 names에 대한 이거를 주고 나서 했었어요. 이걸 주고 나서 했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런 걸 할 때에 이거 뭔가 calculation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야 이게 맞아 틀려 에 대한 얘기를 여기 temperature에 대한 얘기를 갖고 나서 하네요. 뭐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 함수에 대한 거를 여기 보면은 평균 온도에 대한 거 갖고 나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평균 온도에 대한 걸 가지고 쭉 여기 이렇게 쭉 했습니다. 계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이 temperature라고 하는 것을 array로 받아가지고 야 이거 array야? 라고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if 컨디션 해갖고 instance of array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instance of array 인스턴스 요거에 대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걸 확인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temperature라고 하는 것이 array 형태니
그래서 array가 아니면 array가 아니 not이잖아요. 여기 not이면 not a number라고 그 값을 리턴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array가 아니면 이제 not a number를 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보게 되면 여기 get mean time이라는 걸 부르면서 array가 아닌 단순 10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러면 얘는 array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걸리겠죠. 그래서 not a number라는 것이 리턴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 보게 되면 10하고 30의 두 가지 값을 array로 집어넣었어요. 여기 get mean time에 대한 걸. 그럼 이 부분에서 그것이 이제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temperature가 array이구나.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실행이 돼서 요 아랫부분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이라는 값이 이제 리턴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리커션 하는 겁니다. 이게 수학 얘기할 때 우리 팩토리얼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그젠플인데요.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exclamation 느낌표 모양으로 표시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계산은 1이 될 때까지 곱하기 하는 거잖아요. n 팩토리얼에 대한 게 n 곱하기 n 마이너스 곱하기 n 마이너스 곱하기 6 팩토리얼 그럼 5, 4, 3, 2, 1 해서 720까지 오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함수를 쓸 때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계산해서 계속해서 써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요게 이거죠. 함수가 뭔가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면 팩토리얼 6라는 것을 불렀습니다. 팩토리얼 6라는 것을. 팩토리얼 6인데 이 팩토리얼 함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n에 대해서 요 내부에서 지금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게 while 문장으로 해가지고 n이 1때까지 계속해서 곱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곱하면서 n 마이너스를 합니다. 그럼 요 효과가 나타나겠죠. 요 함수에 대한 걸 보게 되면 맨 처음에 n은 1이에요. 1이에요. 그 다음에 리절트는 1이고요. n이 맨 처음에 무슨 값을 가질 거예요. 근데 1을 곱하기 n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리절트는 일단 초기화를 시켜 놓은 다음에 뭐 여기에 6을 집어넣으면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6에서 하나를 빼면 어떻게 됐어요? 5가 되겠죠. 그래서 루프를 들어와서 보니까 역시 n은 1보다 큰 상태 아니에요. 그럼 원래 6 곱하기 이제 5가 되겠죠. 여기 5가 되겠죠. 하나 줄면 이제 여기서 4가 되겠죠. 4 여전히 작죠. 그 다음에 4보다 작아진 4를 이제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3 곱하면 되고 2 곱하면 되고 1 곱하면 되는 여기 함수 요 내부에서 요 함수 요 6 팩토리얼 6라고 하는 데에서 얘가 요 내부 루프를 돌면서 1이 될 때까지 1 되면서 요 계산에 대한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일반적인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죠. 팩토리얼 6라고 하는 거게 되면 6 곱하기 팩토리얼 이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6 곱하기 팩토리얼 5. 그래서 팩토리얼 5를 계산하면 5 곱하기 팩토리얼 4. 여기 팩토리얼 4는 4 곱하기 팩토리얼 3. 팩토리얼 3은 3 곱하기 팩토리얼 2. 팩토리얼 2는 2 곱하기 팩토리얼 1. 그 다음에 여기 팩토리얼 5까지 계산하면 야 이건 1이야. 1하고 2 곱한 거는 2야. 2 곱하기 3은 6이야. 6 곱하기 4는 24야. 24 곱하기 5는 120이야. 120 곱하기 6은 720이야. 이런 식의 이제 팩토리얼 함수를 하나를 가지고 계속 리커스하게 부를 수 있도록 만들자는 거죠. 그게 이제 간단히 만들면 요것이 되겠습니다. 펑션 n이라는 걸 선언했어요.
여기 보면 리턴에 대한 걸 하는데 리턴을 어떤 것을 리턴을 하느냐? 리턴이 이거죠. 요 값이 이제 요 값이 맞으면 요걸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요걸 리턴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팩토리얼이요. 그렇게 되면 여기 n보다 1보다 큰가? n 곱하기 팩토리얼 n-1을 실행합니다. 그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 다음에 요것이 다시 n-1을 부르잖아요. n-1이 컨디션에 따라서 다시 n 곱하기 n-2 그러니까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되고. 이게 참 간단한 거를 반복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펑션이라고 하는 걸 리커시브하게 팩토리얼 n이라고 하는 거하고 팩토리얼 n-1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라인 한 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while 루프로 만들 수 있는 거를 그냥 리커스하게 자기 자신을 리커시브하게 부를 때 종료가 되는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n보다 1보다 큰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을 리턴을 하게 되면 yes가 되고 이게 no면은 이게 실행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리커스하게 계속해서 동작해서 이 동작이 나옵니다. 이 동작이. 이게 리커시브하게 함수를 자기 자신을 부르게 되면 함수 프로그램 쌓는 코드가 상당히 간단해지고 그걸 읽기가 편하다라는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팩토리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리커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프로그램 할 때 많이 씁니다. 이런 거를 많이 써요. 자기 자신을 불러가지고 계속해서. 근데 할 때 여러분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데 이것이 막 끝나지 않는다. 시퀀스 콜이 계속해서 끊는 그런 프로그램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내가 잘못 짜가지고 발산하거나 혹은 가값이 이상한 데로 빠지게 되면 그 프로그램은 이제 에러가 뜨겠죠. 중지가 되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따져가지고 리커션에 대한 것은 만드셔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펑션의 이제 first class member. first class member라는 뜻을 먼저 볼게요. 자바스크립트에서 first class member 펑션은 first class member입니다. first class member가 뭐냐? 그냥 첫 번째 항상 뭐든지 할 때 첫 번째 처리되는 게 first class member야. 우리 비행기 타도 first class는 먼저 타고 먼저 내리고 하잖아요. 맨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거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데이터가 그렇게 취급됩니다. 어떤 베리어블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어쨌든 거기 데이터하고 베리어블, 리터럴하고 베리어블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건데, 근데 함수도 똑같다는 거야. 함수도 데이터 베리어블처럼 다른 함수의 아규먼트로 처리가 될 수가 있고 그렇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show message라고 한 함수를 하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베리어블 sm에다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참, 그러니까 이 변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변수는 숫자를 대신하거나 다른 변수에 있는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퀄로 가져가나 그런 것이 변수였는데 show message 함수를 sm이라는 변수에 저장할 수 있어요. 한번 여기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variable scope 안에 accessible 한 수 있는 함수를 저장할 수 있고 이거를 함수 실행할 때 그 함수 실행할 때 불러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함수 실행할 때 파라미터에 함수를 다시 또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함수 우리가 부를 때 함수 거기 아규먼트에다가 뭐 변수라든가 리터럴 집어넣는데 거기에다가 또 함수를 마치 변수처럼 집어넣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 SM이라고 하는 여기 보면은 쇼 메시지를 베리어블로 스토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SM이라는 거는 다른 함수의 아규먼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함수도 다른 함수의 아규먼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됩니다. show message에서 메시지 아주 간단합니다. show message에서 메시지. 근데 let sm show message 이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지? 그러면 요 sm이라고 하는 변수를 쓸 때 이렇게 써요. sm this works. 그럼 얘가 어떻게 출력이 되느냐? 요 메시지가 요 안에 들어가는 거죠. 요 안에. 그래서 보면 메시지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this works라고 하는 것은 요가 받은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ype of sm 하게 되면 얘는 인티저, 빅 인티저, 스트링처럼 이 sm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 펑션을 저장하는 거야. type of sm은 펑션이라고 나와. 그러니까 이 컨셉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함수에 대한 거를 큰 프로그램 짤 때 보면 함수를 참 많이 쓰게 되는데 저렇게 해서 함수를 변수처럼 막 쓸 수 있으니까 상당히 헷갈릴 수 있지만 조금 저걸 잘 쓰면 편하다.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항상 보면 오픈 마인드, 오픈 와이드 마인드, 넓게 열어놓고 나서 늘 생각하는 것을 슬라이드 맨 끝에 보면 늘 나와요. 그런 것처럼 오픈 마인드 갖고 나서 펑션하고 변수는 다른데 그게 아니라 변수로 지정할 수 있다. 뭐 숫자, 스트링, 함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변수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베리어블, 펑션을 베리어블로 우리가 저장할 때 이가 콜 오퍼레이터 유저는 콜 펑션 오퍼레이터로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실행하면서 그 함수의 결과를 베리어블에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의 또 얘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부를 또 해봅시다. 함수 do nothing, return undefined. 그냥 함수인데 그냥 뭐 더미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자, do nothing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변수를 선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함수를 선언하게 되면 return 값이 와요. return 값이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값은 지금 undefined가 갖는 거야. undefined가. 근데 let b에 대한 건 do nothing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함수를 어사인한 거예요. 그럼 b라고 하는 변수에는 함수가 어사인이 돼요. 그러니까 do nothing 가로하고 나면 return value가 오는 거고요. do nothing 펑션 name만 딱 쓰게 되면 함수가 변수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type of A 하게 되면 뭐 이거 undefined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type B에 대한 거를 찍게 되면 이거 함수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변수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를 하면서 가로를 넣어가지고 하면 return value가 오는 것이고 가로를 넣지 않으면 그냥 그건 변수로 지정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컨셉을 좀 정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펑션 익스프레션 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변수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약간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실은 앞에 있는 내용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함수 표현에 대한 거를 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하나의 예로 add 펑션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add라고 하는 펑션을 variable myadd라고 했는데다가 store합니다. store. 그래서 same 펑션을 요 name으로서 함수 name으로서 할 수도 있고요. variable myadd. 그러니까 여기 보면 name add라고 하는 함수 이름으로. 그다음에 variable myadd로서 실행되는 거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노테이션을 간단히 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값을 저장하는 수가 있죠. 앞에서 했던 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펑션 익스프레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함수 선언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그 다음에 그거를 딱 이렇게 이름을 명명해서 하는 것이 named functioned expression입니다. named function expression이라고 해서 그 이름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앞에 add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정해놓고, 아니 함수 이름 add라는 걸 정해놓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어떨 때는 이 이름을 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펑션 네임을 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게 anonymous function name 혹은 뭐 unnamed function expression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name을 제거하고 함수 이름을 쓰지 않고 단순하게 쓰는 거. 그걸 뭐 anonymous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function add ab 함수 이름이 function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변수로 my add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쓰는 방법에 있어갖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my add 가로에 10, 20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불려지는 거죠. 여기가 불려지는 거죠. 같은데 변수로도 쓸 수 있어요. add 10, 20 함수인데 요거는 어, 음, 요 변수를 가지고 나서 변수를 부른 거예요. 변수를. 저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더 헷갈리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 my add 10, 20 하니까 여기 변수로 부른 거고요. my add 10, 20에서 변수로 해서 준 거고요. add 10, 20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함수를 직접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my add를 하게 되면 요 변수로 실행이 되는데 변수가 다시 앞에 함수로 지정돼 있으니까 변수 갔다가 함수 갔다가 다시 그 값이 리턴돼서 오는 것이고요. add 10, 20 하게 되면 그냥 함수가 바로 리턴돼서 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named function expression이에요. 근데 anonymous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anonymous하게. 여기 어노니머스가 있고 이거는 이제 named예요. named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요거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합친 겁니다. let my add equal function add. 그럼 function name이 여기는 function name이 function add 했고 function name이 이렇게 딱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변수만 돼 있고 여기는 function 하고 AP 어노니머스하게 쓴 거야. 여기는 add라고 하는 걸 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선언돼 있으면 이렇게 선언돼 있으면 앞에처럼 이렇게 add 함수, my add 변수 하면서 10, 20 이걸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add 10, 20을 쓸 수가 없어요. 쓸 수 있는 건 딱 요것만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한 함수로 선언되어 있고 함수 쓸 수 있으면 저거는 우리가 이제 anonymous function expression이라고 저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여기 나오면 anonymous function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나서 operation call 하는 거에 대한 example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결과는 곱하기에서 올라오는 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function이라는 것이 operation function only one pass 할 수 있도록 펑션도 정의를 했습니다. 펑션도 그 오퍼레이션 펑션의 파라미터로 가도록 해놨어요. 한번 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first argument. 여기 first argument도 함수예요. first argument.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이제 했는데 원래 이걸 먼저 설명해야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펑션 오퍼레이션이라고 나왔습니다. 펑션 하나 정의했어요. 펑션. 근데 이 펑션은 어떤 펑션이냐면 파라미터로 펑션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아규먼트는
그냥 베리어블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로컬 베리어블로 쓸 수 있는 것이고 펑 했었어요. 얘가 리턴하는 걸 보게 되면 펑 first, second. 그러니까 요 함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first, second을 계산해 갖고 그 앞에 리턴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선언되어 있는 건 보면 my add from a, b 해가지고 return a 플러스 b. 이건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두 개를 좀 비교하기 위해서 두 개를 놨습니다. 앞에는 저희가 아직 모르는 것이고 여기는 앞에 우리가 했었던 내용이니까 이걸 계산해 놓으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console logo operation myadd 10, 20. operation이라고 함수에다가 myadd라고 한 함수를 집어넣어. 그 다음에 값은 10, 20을 집어넣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이 함수에 요 펑이라는 게 이제 myadd가 동작합니다. 그럼 myadd에 10, 20을 부르는 거니까 요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30이라는 값이 더해져서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 다음은 뭐냐면은 펑션을 정의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operation 펑 AB 가로에 return AB AB 곱하기 콤마 10, 20 앞에 요 펑서부터 여기 중괄호 해서 여기 브레이스 브래킷까지 여기까지가 하나의 여기 펑으로 디파인이 된 거야. 그 다음에 10, 20에 대한 값은 여기 first, second 요 값으로 준 거야. 지금 요 값으로 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콘솔로 여기 오퍼레이션 myhead는 요 myhead라는 걸 여기서 정의 앞에서 해놓은 거였는데 얘는 얘를 부르면서 이 펑에 대한 것을 여기 펑크라고 하는 여기 펑션 AB에 대한 걸 여기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부분 여기 요렇게 나와 있는 부분 여기 요렇게 여기까지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여기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색깔을 칠해버릴게요. 여기까지가 함수고요. 여기 10, 20이라고 하는 거는 first하고 second의 파라미터로 넘어가는 값이에요. 근데 지금 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같은 10, 20을 주는데 얘가 계산하는 거는 곱하기를 계산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200이라는 값이 이제 리턴이 된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주안점이 뭐냐면 여기 펑션 익스프레션을 하는데 네임드가 있고 어노니머스라는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앞에서 이야기한 이게 베리어블에 어사인을 할 수 있는 거랑 같이 맞물려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펑션의 아규먼트로 베리어블만 가는 게 아니라 펑션도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보면 여기 예로서 펑션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했는데 펑션 오퍼레이션을 함수의 첫 번째 아규먼트가 펑션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리터럴이 왔어요. 지금 값이 왔어요. 10, 20이라고 하는 리터럴 값이 왔고 첫 번째 아규먼트는 펑션을 했어요. 근데 여기 myAdd라고 여기 있는 myAdd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정의를 해가지고 myAdd에 대한 것을 첫 번째 아규먼트로 넘겨줬고요. 두 번째 요에 나와 있는 그 명령어 인스트럭션 라인 하나에서 뭘 하냐면 펑션으로 넘겨줄 값도 정의를 해서 넘겨줬어요. myAdd가 아니라 펑션 가로 a 콤마 b 하고 나서 함수 return a 곱하기 b 가로 닫고 여기까지에 대한 걸 요거 함수를 그냥 오퍼레이션 첫 번째 아규먼트로 넘겨준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컨셉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쉬운 내용을 막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말이 더 많고 저도 말하면서 말이 꼬이는 것 같은 느낌을 저도 받는데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함수의 아규먼트로 함수가 들어갈 수 있다. 문자가 들어가듯이 변수가 들어가듯이 펑션이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다른 값도 함수에 그냥 아규먼트로 들어간다.
같이 동시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절대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이거에 대한 표현을 평상시에 이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강의를 제가 안 하기 때문에 저도 이걸 말을 하면서 상당히 말이 꼬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사실 이 내용이 절대 어려운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간단하게 오픈 마인드 갖고 나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쓰다 보니까 여기 뭐 색깔이 칠해졌는데. 예. 자, 어쨌든 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싱크로너스 콜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싱크로너스 콜백. 대부분은 전부 다 싱크로너스하게 동작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다른 함수에 아규먼트 넘겨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할 때 그거에 대한 것은 뭐 당연하게 느끼는 것이고요. 이름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뭐 콜백 함수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다 지워졌네요. 어떻게? 제 영상 지금 녹화된 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기 막 지저분하게 나와 있는 거 갑자기 없어져서 잠시 놀랐습니다. 자, 다시 그럼 여기 할게요. 아규먼트를 패스하는 함수 달아낼 때 뭐 그거 뭐 당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짤 때 진짜 그거에는 중요한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름을 갖는 것 있는데 그것이 바로 콜백 펑션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싱크로너스 익스큐션이 됩니다. 하나 실행이 될 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때 시퀀스하게, 서브시퀀스하게 혹은 시퀀스하게, 서브시퀀스하게 그러니까 앞에 실행되고 함수가 부르면 함수가 불려지는 대로 실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프로그램에 대한 순차적으로 동작하는 거를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로직에 대한 것이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싱크로너스하게 앞에 동작하고 그 다음 동작하고 그 다음 동작하고 이런 함수에 대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나는 inner function, inner equal function 해가지고 이제 익숙해졌을 겁니다. 어노니머스하게 함수를 하나 선언했고요. 그거에 대한 것을 변수 inner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outer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어노니머스를 했는데 콜백, 자기 자신을 부르는 것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콜백. 여기 이제 콜백에 대한 것을 이제 하겠습니다. 근데 콜백에 대한 것을 변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콜백이라는 것을 함수를 부르게 되어 있고요. 얘는 여기 보면은 outer 1, 2를 각각 출력을 하게 놨습니다. 메인 프로그램은 요거 하나네요. 여기 하나예요. 출력을 보면은 테스트 1 출력하게 됐고요. 테스트 2 출력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우터에서 출력하는 것은 아우터 1 출력하고요. 아우터 2 출력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자, 함수를 아우터를 불렀어요. 아우터를 여기 이 아우터 이너를 불렀어요. 그 다음에 여기 테스트 1, 2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니까 얘는 아마 순서대로 보면은 첫 번째 출력하고요. 요거 실행되고 나면 맨 마지막에 요걸 실행하게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우터를 볼까요? 아우터에 보면은 아우터 변수에 이너를 줬어요. 이너에 보면은 콜백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가지고 여기에 함수를 부르게 해놨어요. 그럼 이 콜백에는 뭐가 들어가면 이너가 들어가요. 이너가. 그럼 이너가 여기서 불리네요. 이너가 여기서 불려요. 여기서. 근데 아우더를 먼저 부르니까 아우더를 이걸 부르고요. 콘솔 아우더 1 여기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콜백을 부르는데 이 콜백이 이너를 부르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이너 1을 부릅니다. 이너 1. 그 다음에 아우더 마지막 줄에 있는 걸 아우더
2를 출력을 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다 끝나면 콘솔 로그 테스트 2라는 거를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이 아규먼트라고 불러가지고 여기 부르는 거에 대한 이름을 이제 콜백 펑션이라고 이제 분명하게 하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싱크로너스에 대한 내용은 이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따져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요거 실행되고 요거 실행되고 이렇게 실행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펑션 안에 아규먼트에다 펑션을 좀 집어넣는 게 여러분이 좀 헷갈리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콜백 펑션에 대한 것이 정의가 나오면 순서에 대한 거를 조금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것이 프로그램 로직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됩니다. 자, 그거 말고 이제 에이싱크로너스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에이싱크로너스. 그러니까 동기가 맞질 않는 거니까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요. 컴플렉스 로직이고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랭귀지 내가 짠 거에 어떻게 인디펜던트하게 동작할 수 있고 약간 그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동작할 수도 있고 안 동작할 수 있고 동작 그 환경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 클라이언트 자바 프로그래밍에 대한 거를 할 때 보면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사이드 쪽에 보게 되면 이벤트 관련돼 있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이벤트에 관련돼 가지고 뭔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전부 다 에이싱크로너스하게 뭔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그 타이머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그널이 오는 경우, 혹은 유저 액션에 의한 거, 뭐 어떤 키를 입력했다든가, 뭐 마우스 클릭을 했다든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클릭을 선택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에이싱크로너스하게 발생하는 사항들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리스판스를 하나하나씩 해주도록 프로그래밍을 여러분이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것들이 이제 혹은 뭐 서버로부터 데이터 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뭔가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되는 거 다 어싱크로너스하게 발생할 경우가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한 예가 있습니다. 인스트럭션에 set timeout이라는 것이 있어요. set timeout이라는 함수가 뭐라는 거냐면 이 함수는 set timeout은 다른 함수를 부릅니다. callback을 해요. 다른 함수를 불러요. 어느 미리세컨드 이후에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동작해 하라고 나서 그 함수 콜백 함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간 이후에 특정한 함수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 등록해 가지고 하는 그런 그 명령은 아니고 인스트럭션이라고 써 있지만 가지고 프로그램 그 함수 set timeou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펑션 콜백 아까 앞에서 했었던 그 아우더 안에 얘를 불려주는 콜백에 대한 것이 있는데 set timeout callback 1000 이게 1초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1초 후에. 이게 미리세컨 오다로 되고요. 1000이니까 1초 후에 이 함수를 실행해라 라고 이제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게 되면 앞에 실행이랑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inner에 대한 함수가 있고요. outer에 대한 거 이렇게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outer하고 inner에 대한 것이 있고요. 메인 프로그램은 요거 메인 코드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콘솔 로그 테스트 1에서 요걸 하나 출력을 했습니다. 출력을 아우더해서 여기에 보니까 요 아우더 이거를 부르게 됩니다. 이너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우더 이것이 출력이 됩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set timeout callback 아까 들으면 여기가 이제 이너가 되는 거죠. 이너를
여기 왜냐면 콜 아웃더 이너 했으니까 이너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너 함수는 언제 실행되냐면은 1초 후에 실행돼. 1초 후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여기서 실행되는 건 몇 미리세컨드, 몇 마이크로에서 팍 하고 실행이 되잖아요. 그럼 후다닥 지나가니까 이 1초라고 하는 시간이 상당히 큰 시간이에요. 그래서 얘 프로그램 실행되는 거 보면 아웃더 1 찍고 1초 후에 이거를 찍을 거고요. 아웃더 1 찍고 아웃더 2 찍습니다. 아웃더 2 찍고 그 다음에 테스트 2 찍어요. 그게 여기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너라고 하는 거는 여기 set timeout callback 1000에서 부르는 함수에 대한 거는 이벤트 등록되어 있는 거는 1초 있다가 inner1 이걸 찍습니다. 여기 나오면 이걸 찍어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1초 후에 실행하라고 등록한 것이고 그것이 1초 후에 실행되고 나머지 것들은 주르륵 실행이 되는 것이 에이싱크로너스 콜백이에요. 그래서 set timeout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함수를 딱 해놓고 그 함수도 보게 되면 여기 부를 때 콜백에 대한 이름을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그 함수는 1초 후에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수에 대한 콜백 기능을 또 여러분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비슷한 걸로 또 뭐가 있냐면 set interval이라는 거 있어요. set interval. set interval.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딜레이를 갖고 나서 periodic 하는데 픽스드 타임 인터벌 동안만 합니다. 그러니까 실행은 되긴 하는데 실행되는데 그거에 대한 실행을 일정한 시간 동안 실행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set interval이에요. set interval. 그 다음에 set interval에 해놓고 나서 뭐 하게 되면 뭐 똑같아요. any specific time 되면 콜백이 아규먼트로 set interval 콜드 되는 거 앞에서 설명 똑같고요. 그다음에 set interval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덴티파이어를 리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타이머 거기 콜 부르는 동안 그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리턴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타이머 나중에 또 지울 때, 그 타이머 값을 지울 때, 그 타이머 지울 때 그 아이덴티파이어 갖고 나서 이제 지우는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그젠플 한번 또 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러 번 보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할 거예요. 메인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아우더 이걸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콜백에 대한 거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면 set interval 해가지고 1000초마다 계속해서 뭔가를 반복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콜백에 대한 것이 이제 인어를 부르게 돼 있습니다. 인어를. 그 다음에 타이머 아이디 값으로 리턴을 받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set timeout function 하고 난 다음에 이 타임아웃을 이렇게 해서 클리어 할 수 있는 함수를 써놓고 5500 동안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 이걸 하게 되면 얘는 여기 이너입니다. 이너. 여기 보면 이너라는 거 불렀잖아요. 여기 이너가 오고요. 여기 콜백 이너가 옵니다. set 인터벌에서 여기 동작을 해가지고 1초마다 얘를 출력을 합니다. 1초마다. 1초마다 출력을 하면서 얘가 무슨 동작을 하냐면 set 인터벌로 인해서 set timeout 같이 이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것이 그 함수를 지속적으로 이제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것을 5,500 미리세컨드, 5.5초 동안 실행이 되고요. 5.5초 끝나고 난다면 클리어 인터벌이라고 했고 이 타임 아이디 여기 있는 타임 아이디 값과 중에서 클리어 인터벌을 해서 종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설명한 그 내용으로 여러분이 보시고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할 때 글로벌 윈도우 베리어블이라는 걸 가지고 나서 이것저것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dd 이벤트 리스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add 이벤트 리스너. 그래서 어떤 이벤트에 대한 것이 발생할지에 대한 것을 등록을 해놓고 그것이 무슨 액션이 이루어지면은 무슨 함수가 실행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유리하죠. 이것저것 내가 저거를 만들려고 하면 어려운데 저게 자바스크립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니까 그걸 가지고 나서 이용하실 수가 면 프로그램이 간편해지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떤 certain 액션에 대한 것을 여러분 레지스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벤트가 발생하게 됐을 때 그거에 리스판스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싱글 마우스 클릭을 했을 때 해당 페이지에서 뭔가 액션을 해라. 그러면 add event listener 메소드를 써가지고 해당하는 콜백 펑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윈도우즈 add event listener 클릭이라고 하는 액션이 되면은 뭘 실행을 해라. 근데 단순하게 여기는 그냥 클릭드라고 하는 걸 그냥 출력해 주는 거를 하게 하는 그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명령어 혹은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에 저희가 마지막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어로우라고 하는 표현의 방법입니다. 어로우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펑션 익스프레션에 상당히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여태까지 이제 페렌시스 가로에 대한 걸 하고 가로에다가 파라미터를 여러 개 집어넣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그 바디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쓰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이 그냥 간단하게 보게 되면 only one statement 이거 리턴하는 밸류 리턴할 때 그러면 이제 리턴 값도 하는 것을 이제 생략해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 나와 있는 이그젬플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썼던 것이 이제 스탠다드 뭐 좌우지간 썼던 것이 뭐 이런 표현이었어요. 이렇게 그런 표현으로 add라는 그 변수에다가 어노니머스 펑션 익스프레션을 썼어요. 어노니머스 펑션 익스프레션. 그러니까 펑션 이름은 쓰지 않고 파라미터 a, b 하고 리턴 a, b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간단한 add에 대한 걸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변수 add에는 함수 a, b에서 이 a, b 변수를 받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것은 이런 루틴이야. 그러면 이건 변수에 10, 20이라고 쓰게 되면 더하기 이렇게 값이 나오는 게 똑같아요.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간단하죠. 근데 만약에 라인 자체가 one statement, 여기 one statement 리턴하는 것이 하나이면 더 간단해져요. 이렇게. 문장 하나가 됩니다. 라인이 세 줄인 것이 세 줄에서 펑션이라는 키워드 없어졌던 것이 화살표 하나만 갖고 나서 표현을 했던 것을 화살표 하나만 가지고 나서 라인 하나로 세 줄을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로우 화살표를 이용하는 함수에 대한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유사한 그 이그젬플이 for each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어레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했을 때 좀 소개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뭐 이런 컨셉을 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어로에 대한 펑션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여기도 그런 유사한 것을 알아볼 수가 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규먼트 하나 받는 것이에요. 함수랑 동일하게
그랬을 때 이 어레이에 대한 걸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어레이의 엘리먼트를 각각 이제 부를 때 쓰는 것이에요. 그때는 함수처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레이가 쭉 있는데 어레이의 엘리먼트를 하나를 빼가지고 뭔가 액션을 할 때에는 그냥 for each라는 걸 써가지고 그냥 하나하나 끄집어 올 수 있는 편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근데 이 파라미터는 반드시 하나만 갖고 있을 때 컨디션이에요. 이거 보시면 딱 아실 거야. 여기 보면 네임즈에 되면 앨리스, 이브, 존 이렇게 돼 있고요. 펑션, show, name, element, console, element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출력해오는 것이 하나 define 하고 그 다음에 names for each 라고 하고 난 다음에 하게 되면 show name이라고 하는 함수 요거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불러오는데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루프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나하나를 그냥 출력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요 함수에 대한 거, show 엘리먼트에 대한 것은 앞에서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걸 가지고 나서 이 show name이라고 불러오게 되면 여기 있는 엘리먼트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씩 가지고 오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요 names라고 하는 어레이에 for each라고 하는 그 엘리먼트를 쓰게 되면 그 함수에 실행을 해가지고 각각에 대한 것을 동시에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침이나 좀 하느라고 좀 설명이 조금 많이 꼬였는데,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names라고 하는 그 어레이가 있고요. 이 어레이에 대한 것을 지금 출력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엘리멘트를 출력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show name 엘리먼트에서 그 엘리멘트 하나하나 출력하는 함수를 정의했고요. 그 함수에 대한 거를 불러서 각각 엘리먼트에다 적용하려고 할 때 쓰는 것이 for each라고 하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names.for each라고 하고 각 엘리먼트에다가 무슨 액션을 할 건지에 대한 함수를 가로에다 집어넣으면 그 showName이라고 하는 액션을 모든 엘리먼트들에 대해 첫 번째서부터 마지막 엘리먼트까지 다 실행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끝났네요. 그럼 모듈 3에 대한 모듈 5에 대한 5.3 섹션 퀴즈 여러분이 잘 보시고요. 제가 5.1 파트 1 할 때도 보면 끝나고 난 다음에 5장 앞부분에 나와 있었던 오브젝티브스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 오브젝티브스라고 하는 것이 모듈이라든가 챕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갖춰야 될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5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고 내가 이거에 대한 걸 충분히 이해했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그냥 앞에 가서 할게요. 맨 앞에 보면은 5.2절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자바스크립트이 퍼스트 클래스 멤버라는 사실을 알고 그걸 잘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커스한 컨셉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콜백 펑션에 대한 것을
기본 지식에 대한 거를 알고 있고, 그다음에 어로우 펑션의 노테이션에 대한 거를 이해할 수 했는지에 대한 거를 점검하시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 모듈 첫 번째 나와 있는 모듈 오브젝티브스라는 것을 볼 때에는 내가 이거를 이 모듈에서 공부를 하는 거구나 이해하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내가 다 이해했는가 점검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모듈 5 functions에 대한 내용을 모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